자, MS 워드를 이용한 보고서 구성하기. 이번 영상에서는 그 도표를 삽입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표는 그림과 표를 줄여서 도표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표하고 그림을 번호를 따로 주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번호를 따로 주고 관리를 하는 요소에는 수식 같은 게 있거든요. 수학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쓸 때는 수식을 쓰게 되는데, 이 수식에도 번호를 주게 돼요. 그거에도 번호를 따로 줘서 관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표와 그림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우리 보고서에서 깔끔하게 하는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샘플로 이쪽 사이에다가 칸을 벌려서, 이 표는 위쪽에 본문 내용하고 한 칸을 띄고 아래쪽에 본문 내용하고 한 칸을 띄고 이 가운데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들여쓰기가 지금 한 글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단을 이쪽에 들여쓰기가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표를 쓰게 되는데, 표를 뭐 내가 직접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제 시작을 해도 되고, 이제 내가 새로운 표는, 어떤 표는 내가 웹페이지 같은 데서 가지고 온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샘플로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보죠. 이 표는 이 울릉도와 독도의 날씨는 제목이니까 표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 자체가 되겠죠. 이렇게 씌운 다음에, 자, 이거를 카피합니다. 카피하고, 자, 이쪽에 들어와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그대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원문의 모양하고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MS 워드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쁘진 않지만 원문의 색상이나 크기 같은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보고서 모양과 어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입력할 때에는 항상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는 이쪽에 텍스트만 유지 형태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이쪽에는 지금 아무런 글자가 없지만 이 위쪽에 있는 문단 서식하고 똑같은 형태로 새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칸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어떤 책인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박스 형태로 표 모양대로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다시 이렇게 씌워 가지고요, 삽입해서 표를 누르고 텍스트를 표로 변환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편의상 밑으로 이제 엔터를 좀 쳐보고, 자, 여기서 선을 자동으로 그어줍니다. 꼭 이 기능을 써서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즈를, 폭을,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은 이 벽하고 요 데이터 경계의 요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를 좀 줄였거든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 이게 줄어들죠. 그러면은 글씨 크기는 이제 적당히 맞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강수, 이런 거는 이제 글자가 최저 평균 갈려도 괜찮지만 강수량 이런 거는 사실은 한 글자로 오면은 좋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폭을 좀 더 이제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줄어들면서 이쪽은 한 글자가 차지하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는 선택을 해보면 10까지밖에 없지만 9.5로 해줍니다. 이것도 소수점은 내가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전부 다, 이 제목은 이 위에 있는 제목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좋고, 이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왼쪽 정렬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평균 기온이 이렇게 붙어 있죠? 한 칸을 띱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갈리죠? 근데 너무 커요. 자, 이런 경우에도 본문의 내용은 이 폭을 거의 200% 이렇게 180%, 200%로 간격을 넓히는 게 좋지만, 표인 경우에는 보통 1이나 1.15 이 정도 주는 게 좋아요. 1.5보다는. 그래서 1.15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또 경우에 따라서 내가 1로 줬다. 1로 주면은 또 너무 붓거든요. 너무 붓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도 이 표를 정리하는 게 조금은 귀찮죠. 이 위쪽하고 아래쪽 폭을 좀 더 주는 거예요.
이 경계선하고 데이터 간의 간격을 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넓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목은 굵은 글씨로 하고 컨트롤 B를 누르거나 이쪽에 있는 굵게 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굵게, 자 이렇게 되면은 굵게 되고, 자 이 경우에는 또 이제 뭘 해줘야 되냐 하면은, 이 숫자인 경우에는 지금 이게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 숫자인 경우에는 보통 오른쪽 정렬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뒷선이 맞는데,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다루다 보게 되면 뭐 통계 데이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하면 이제 소수점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쭉 나가다가 소수점이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뒤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소수점이 있는 글자들은 이 소수점에서 위치를 맞춰주는 게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 이것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단 왼쪽 정렬을 해야 돼. 오른쪽 정렬을 하면 안 되고, 자 요 표를 가지고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단 내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자 소수점 앞에 점을 찍고, 자 일단 여기에다 위치를 시키고 이쪽에 클릭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탭의 모양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탭의 모양을 지정해서 이게 이제 소수점 모양인데,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이게 자동으로 딱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 정도면은 괜찮다 라고 해서 이 모양을 지금 지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게 글자들이 또 위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중간으로 보내고, 그럼 가운데로 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양이 괜찮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양대로 여기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홈에 들어가서 서식 복사를 누르고, 자 이렇게 다 씌워봅니다. 한번. 자 여기도 서식 복사를 누르고 쭉 씌워봐요.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 소수점으로 자리가 맞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점이 없으니까 소수점 앞에 정수 부분만 이렇게 씌워져 있죠. 자 이 경우에도 다 이제 맞죠. 이런 모양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들이, 소수점이 있는 숫자들은 이런 식으로 정렬해야 보기에도 좋고 깔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표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셀들마다 선이 가로선, 세로선이 다 쳐져 있는데, 이런 이제 학술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세로선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선도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씌우고 이 표 디자인에서 테두리에 간 다음에 일단 모두 없애요. 모두 없애고 이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하고 제일 위 이렇게만 남겨놓고, 그다음 제목 부분, 그다음 이 제목 부분 아래쪽 이렇게만 남겨놓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인쇄를 해보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자 인쇄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술적인 표를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게 완성이 된 거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하나 해야 될 거는 이쪽에 표의 제목을 다는 거죠. 이 표에 제목이 없는 표는 있으면 안 돼요. 이런 학술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항상 표에 제목을 달아주는데, 자 원문으로 돌아와서 표의 제목은 항상 표의 위쪽에 답니다. 원래는 이제 표는 제목을 위쪽에 달고, 여기서는 캡션이라고 하죠.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서는 그걸 캡션이라고 하는데, 이 표의 타이틀을, 이 표의 제목은 위쪽에다 달고 그림의 제목은 아래쪽에 다는 게 예전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표나 그림은 전부 다 이제 헷갈리니까 제목을 위쪽에 다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 제목이든 그림 제목이든 번호를 붙이고 위쪽에다가 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표 1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를 달 때는,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을 쓸 거냐 그러면, 우리 예제에서 요게 제목이죠. 요게, 그렇죠? 카피를 하고, 자 이제 여기다가 제목을 달 때 표를 직접 쓰면 안 되고 이 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캡션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 1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네이블은 표냐 그림이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란 글자는 없는데 이거 만들면 되는 거고, 여기서 표라는 걸 영어로 할 때는 여기 있는 테이블 이런 걸 쓰면 되고, 자 여기에서 표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고 한 칸 띄고 아까 쓰려고 했던 거 있죠. 울릉도와 독도의 날씨 이런 걸 넣어주고,
위치는 선택한 항목 위쪽이 되는 거예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항상 위로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고, 글자의 모양은 본문의 모양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씌우고, 자, 바탕에 영문 글꼴은 타임스 뉴 로만체로 할 거고, 글자 크기는 11로 할 거고, 본문하고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글자의 간격은 지금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가 좀 싫다, 내가 이제 글꼴 크기나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보기가 싫다는 경우에는 세세하게 전체적인 간격을 감안해서 조정해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네모 표시가 있는 거는 이 네모 표시가 있는 이 줄하고 그 다음 줄이 항상 붙어 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거를 엔터를 쭉 치게 되면 이제 다음 줄로 다 넘어가겠죠. 넘어갈 때 이제 표가 넘어가는 순간에, 표가 이제 다 넘어가요. 표가 이제 다 넘어가는 순간에 글자도 같이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 제목은 이 아래 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같이 넘어간다. 자,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 요 단락 메뉴에 줄 및 페이지 나누기 부분에 현재 단락과 다음 단락을 항상 같은 페이지에 배치한다. 이 부분을 표시해 준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게 좋고, 우리가 이 표를 만들 때는 이 표가 다음 줄로 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뒤에 공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유가 너무 있어서 보기 싫다 하더라도 표가 잘리게 되면 이 다음 부분으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거를 다 씌워서 전체적으로 단락에서 이 현재 단락과 다음 단락을 항상 같은 페이지에 배치한다,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또 깨지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한번 인쇄를 하면 자,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표를 만들 때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면 좋아요. 나중에 뭐 뒤에다가도 설명을 달거나 아래다가 주석을 달 때도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위아래가 잘리지 않도록 그렇게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캡션과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션 같은 거를 넣을 때 꼭 이제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지 말고 캡션 넣기를 쓰라는 이유는, 이게 지금 표 1이잖아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에도 이제 표를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캡션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캡션을 넣게 되면 이게 다시 표 1이 나오죠. 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표 1이 되면서 이게 표 2가 여기 있는 숫자가 1이었죠.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 앞에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까맣게 씌워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편집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워드가 알아서 숫자를 넘버링을 해준다는 겁니다. 숫자를 매겨주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임의로 여기를 지워서 1, 2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여기 있는 지금 폰트도 이쪽에서 다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서 다시 틀어졌죠. 표를 새로 만들었으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 스타일 할 때 배웠지만, 자, 이거는 캡션 스타일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캡션 스타일이라고 있죠. 자, 캡션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캡션이잖아요. 자, 여기서 선택 영역과 일치하도록 내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워드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캡션 모양이고,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쓰려는 캡션 모양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택 영역과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랑 이제 앞으로 똑같이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바뀌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캡션을 달 때는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이 스타일에서 이 정리를 해준 게 됩니다. 이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캡션을 앞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표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지웁니다. 지우면은, 자, 표 2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제 이게 1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씌운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필드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가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고, 뭐 F9 키를 눌러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표를 그릴 때는 표의 제목은 위쪽에다 달고 캡션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 번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한 칸씩 띄는 거예요. 한 칸씩 띄는데 이게 좀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다가 그림을 한번 넣어보죠. 그림을 넣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를 없애야 되고 왼쪽 정렬이 돼야 되니까, 자, 이쪽에 있는 이제 샘플 그림을 복사하겠습니다. 카피하고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요. 일반적인 그림으로. 지금 내용이 짧아 있는 거는 이게 그 공간이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폭이 아까 22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줄간격을 비율로 바꿔주게 되면 자기 크기에 맞게끔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 이 그림을 집어넣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고 하면, 이 그림의 사이즈를, 자, 이런 식으로 줄여서는 안 돼요. 그럼 그림이 찌그러지죠. 이렇게 가끔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적당하게 보고서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크기를 조절할 때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비율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뭐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림 서식을 눌러서 그림 원래대로를 해줍니다. 그림 원래대로를 해줘서 제대로 크기를 맞춰주고, 항상 이 대각선 끝에 있는 이 모서리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 비율을 정확히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가로 세로의 폭을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가급적이면은 50%보다 크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뭐 줄일 수는 있는데 80% 정도 자기가 정확하게 이제 맞춰주는 게 좋고, 이게 이런 그림이 많다고 하면 이 폭을 정확하게 자기가 확인을 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원본 사이즈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게 하지 말고, 꼭 그런 상대적인 크기 비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폭을 정확하게 이 숫자를 보고 이 숫자를 입력하면서 맞춰주는 게 좋아요. 특히 폭으로. 그렇게 해서 이 정리를 하는데, 자, 이 경우에도 이제 그림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도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캡션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표가 아니죠. 그림이죠. 그림인데 그림이라는 말이 지금 없잖아요. 피규어는 영어로 쓸 때 그렇고, 보통 보면 여러분들 이제 워드 열어보면 영어로 안 돼 있고 글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새로운 걸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앞에 표가 하나 있기 때문에 표 2가 나온 거지만 나는 이제 그림으로 써야 되죠. 그럼 새 레이블을 눌러서 여기다가 그림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레이블입니다. 딱지가 붙고, 그럼 선택한 항목 위쪽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림 2를 넣습니다. 넣고 이 그림이 뭐 독도다 이렇게 해서 적어 놓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캡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캡션의 스타일로 그대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이제 왼쪽 정렬에서 제대로 잘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칸을 한 칸 없애고 한 칸 없애면은, 그러니까 한 칸만 이렇게 남겨 놓으면은 제대로 그림이 입력된 건데, 이 그림이 크기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런 경우 있죠. 좀 이렇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싶다. 50%보다 안 되는 그림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가운데 넣으면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옮길 때, 자,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쪽에 캡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네모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엔터 쳐서 내려갈 때 이 그림이라고 하는 캡션하고 이 그림 자체가 페이지 중간에서 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었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캡션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래 한글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점이고,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삽입할 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자, 앞으로 내가 그림을 쓰겠다 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돼 있죠. 그림을 쓰겠다 하는 경우에는, 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에서 이렇게들 많이 해봤을 텐데, 자, 이거는 이제 들여쓰기가 없어요. 항상 삽입에서 이 텍스트 상자를 넣어줍니다. 기본 상자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기본 상자는 이 안에 있는 이 그림을, 자, 카피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 맞게 들어가죠. 자, 이것도 일단, 자, 위치를 잡아주고, 전에 있던 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그림을 제가 확대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폭이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테두리를 눌러서 도형 서식에서 이 도형 스타일을 볼 때 항상
자, 선은 일단 봐야 되니까 일단 제일 나중에 없애고요. 이거를 자, 왼쪽 여백도 없어지고 오른쪽 여백도 없애주고 위쪽도 없애주고 다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크기의 맞춤, 도형의 텍스트 배치 이런 거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일단 보이게 해놓고 자, 이제 여기다 이렇게 캡션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림이 있었죠? 여기서 독도. 그러면은 이게 한 바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테두리를 잘 만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은 이 그림 서식은 요 그림에 대한 거예요. 위쪽을 이 테두리를 잘 눌러줘야 이게 이 도형 이 바깥에 박스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맞춰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도 없앱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글씨하고 이 그림하고 간격이 너무 붙어 있다 싶으면은 다시 이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이 왼쪽 여백을 0.2 정도 띄워주고 폭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폭이 알아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움직였을 때 캡션하고 그림이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림을 그릴 때는 표인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다른 텍스트가 들어가게 하면 안 되고 그림인 경우에는 구성에 따라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텍스트가 흘러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삽입해서 이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캡션하고 그림 자체는 독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보고서 쓸 때 보게 되면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의 그림과 같이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른쪽 그림 이런 표를 오른쪽 표 이런 말은 쓰지 말고 그림 1과 같이 표 1과 같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림 1과 같이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나중에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 5로 바뀐 거예요. 앞에다가 그림을 막 넣다 보면 이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나는 이거 여기다가 1이라고 써서 이 그림을 지칭했는데 이 그림의 번호가 바뀌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집어넣을 때도 항상 이 그림 1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자동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삽입에 상호 참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눌러서 번호 매기기 항목이라는 게 있죠. 그럼 내가 뭘 매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림을 매길 거야. 그림. 근데 어떻게 매길 거냐? 레이블하고 번호만 매길 거다. 자, 확인. 그럼 이거 여기 이제 그림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나옵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림 5번이면 5번을 클릭해 주면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삽입을 2번 눌렀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를 지우게 되면 그림 1과 같이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살짝 갖다 대보면 까맣게 씌워집니다. 자, 이것도 까맣게 씌워지는 거는 뭐냐고 하면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워드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림 1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림을 넣어서 이쪽에다가 그림을 하나 더 넣어서 그림을 하나 더 넣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반복되지만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라고 그랬죠. 그림 하나 더 넣고 얘를 내가 캡션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림 2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도 그림 2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업데이트 이렇게 되면 그림 2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런데 주의할 점은 이게 또 그림 2과라고 돼 있죠. 여긴 그림 2와가 되잖아요. 이런 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제 바꿔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워드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수동으로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다 읽어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교정을 볼 때는 이 부분은 이 조사 부분은 이게 어쩔 수 없죠. 여기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면은 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거 여기는 와가 올 수도 있고 과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성의가 없어 보이죠. 내가 끝까지 보고서를 검토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일이 보면서 다 수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교정 보면서 편집을 할 때.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캡션을 넣을 때, 이건 이제 캡션을 지우면 없어지는데, 자, 캡션을 넣을 때, 그림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꺽쇠가, 그러니까 소가로나 꺽쇠나 중가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항상 새 레이블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표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칸이 더 들어갔네. 그러면은 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한 칸 띈 거는 이건 지워버리고 여기에서 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여기 문장 보호는 여기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아래쪽에 넣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표 1 독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라는 게 어떤 특수하게 앞에 이런 꺽쇠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괄호 같은 특수기호로 표를 구성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네이버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번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다가 점을 찍고 쭉 쓰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원래 이제 영문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여기 표를 쓴 다음에 엔터를 치고 제목은 아래다 다시 적어요. 이탈릭체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서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와 그림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